안녕하세요. 인천 독립예술영화관 영화공간 주한, 줄여서 영공주라고 하죠. 이렇게 이슬기 리뷰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팟캐스트입니다. 요즘 여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리뷰어분들이랑 이렇게 영화 얘기하면서 여름에 대한 영화를 얘기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와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영화는 2000년에 개봉한 에드워드 양 감독의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매기 질렌할 감독의 데뷔작인 로스트 도터입니다. 옆에는 영화공간 주한 20기 리뷰어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름에. 이거에 집중하느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 줄거리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하나 그리고 둘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8살 소년인 양양이 나옵니다. 아빠인 NJ로부터 카메라를 선물 받는데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찍는 양양이 나옵니다. 그 양양의 사진 속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진실의 절반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공주에서도 개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딸들을 버렸죠.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로 혼자 휴가를 떠난 대학 교수인 레다는 딸을 가진 젊은 여자 니나를 보고 단번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매일 같은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응시하고는 하는데요. 갑자기 니나의 딸이 사라지고 레다는 옛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들 두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여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일단 저 먼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네. 저는 일단 로스도터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로스도터가 제목만 보면은 당연히 뭔가 딸을 잃어버려서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서 좀 신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성애가 결여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사실 모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이야기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고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전 진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 대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약간 구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연출적으로 실력적으로 구린 게 아니라 뭔가 뒤숭숭한 느낌 있잖아요. 약간 여름의 그 서늘한 그런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벌레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주인공인 레다가 인형을 훔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해볼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따가도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형을 훔친 사건에 대해서 저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영화 후반부에는 레나는 그 행동이 장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들 그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로스터는 네. 너무 여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주인공이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계속 뭐 바다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뭔가 여름 영화라고 하면 보통 막 찬란한 바다, 맞아요. 청량한 막 이렇게 떠올리면서 영화를 선정을 하는데, 로스트 도터는 약간 이거 보면 약간 여름이 좀 무서워질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신박한 의미의 여름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 주제를 되게 고심 끝에 정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한국의 어려웠죠. 여름과 뭐 외국의 여름이라든지 뭐 동양의 여름과 서양의 여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이번에 개봉을 하고 상영하는 로스트 도터랑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고르게 됐었는데, 사실 소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여름 영화하고 딱 떨어진 영화는 아니었지만 또 지금 보기에 나쁘지 않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공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점. 깨알홍보. 저는 로스트 도터는 여름 영화라고 조금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 그리고 둘은 약간 여름보다는 약간 봄이나 가을 그쪽에 좀 감정을 담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맞아. 왜요? 왜냐면 딱
뭔가 여름의 풍경보다는 약간 따뜻한 그런 좀 붉은 그런 조금 분홍적인 풍경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그런 감정들이 좀 강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로스트도터는 여름의 풍경들이 많이 보여져서 그래서 조금 여름의 향이 강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로스트부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름이 적나라했다. 아름답게만 그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표현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그리고들도 사실 대만 자체가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름 같았지만 사실 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진짜 여름 같을까? 한국 사람들이 보는 여름과 대만 사람이 보는 여름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도 얘기해보자면 로스트도터는 뭔가 찝찝한 그 여름, 여러분 이게 되게 더울 때 그 찝찝한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왜 그럴까 막 생각을 막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거기서 벌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지렁이 나오고. 네, 맞아요. 네, 연출로서도 네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인형 훔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좀 기괴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인형 훔치는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만의 해석을 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먼저 일단은 말하자면 그 인형을 훔쳐서 마지막 날에 자기 떠날 때 주잖아요. 돌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자기가 모성애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뭔가 부러운 거죠. 뭔가 가족들이 그렇게 휴가에 나와서 그렇게 자유롭게 있는 모습들이. 근데 자기 인형으로 없음으로써 뭔가 가족들이 파편화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지는 모습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이거를 약간 결핍 혹은 열등감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 장면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먼저 말하세요. 저는 그 레덕 어쨌든 딸들을 버리고 나온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죄책감 같은 거를 불러일으키는 게, 왜냐면 그 인형이 자기가 딸한테 물려준 인형하고 똑같이 생겨서 그렇게 죄책감 같은 되게 복합적인 감정으로 충동적으로 훔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모성애가 결여되었다는 말도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뭔가 모성애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딸들을 뭐 이만큼 챙겨주는 거고 이만큼 사랑하는 거고 사람마다 그거 정도는 다 다르고 헌신하는 정도도 다르고 해서 뭔가 가져간 것도 막 민경님 말씀하셨듯이 충동적인데 그게 죄책감보다는 그냥 갖고 싶으니까 뭐 그때 막 중간에 영화 중간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막 딸들 보고 싶으니까 돌아갔다고. 딸들 없는 시기가 너무 좋았지만 보고 싶으니까 갔다고. 나는 좀 나 중심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욕망에 가장 충실했던 인물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중심 사건 외에도 여러 장난들이 막 나오잖아요. 되게 지속적으로 되게 막 약간 저급한 장난이나 아니면 약간 플러팅 하려는 그런 것들, 아니면 막 야한 농담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사실 그런 것 말고도 뭐 이름을 잘못 알아듣는다거나 뭐 리나요? 뭐 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장면도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영화의 기묘함을 더해준 장치로도 사용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소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물의 뭔가 성격과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렇게 뭔가 뭐 장난은 뭐 나이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뭔가 흐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장난치는 모습 보면서 되게 웃기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아, 저 인물은 진짜 욕망에 충실하고 이렇게 장난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해서 뭔가 경고히 된 것 같아서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재밌고. 그리고 뭔가 야한 농담 하는 거 외에도 그냥 지훈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되게 눈 맞고 막 사랑에 빠질 것 같고 막 맞아요. 몽글몽글하고 이런 충동을 되게 이렇게까지
많이 잘 표현한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뭔가 그 젊음의 분위기. 맞아요. 특히 이제 주인공인 레나는 그 나이가 든 뒤에 이제 또 약간 젊은 층이 가득한 바다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나이를 먹고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목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은데 저는 사실 로스트 도터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제목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로스트 도터? 딸을 잃어버렸다. 그럼 딸을 찾으러 가는 뭔가 여정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어떠한 맥락으로 로스트 도터라고 했는지가 궁금했어요. 다들 제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로스트도터라고 딱 들을 때 뭔가 딱 지훈님 말씀처럼 뭔가 딸을 찾으러 가는 여정일 것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그쵸. 했었는데 보니까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약간 변화하는 그 레다의 이야기를 좀 담은 건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왜냐- 설득력 있다. 네. 네네,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이 레다도 비앙카를 잃어버렸고 그 누구지 여자 주인공도 니나를 잃어버렸는데 맞아요, 똑같이. 그거 이후부터 이제 솜사 교차라고 해야 되나? 레다랑 이 니나랑 교차해서 약간 그런 느낌의 이야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레나가 이제 잃어버린 아이도 나오고 이제 그 어린 여자애도 인형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또 처음에는 이제 잃어버린 여성들이 딱 그렇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저는 영화에 되게 다양한 여성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뭔가 잃어버린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뭔가 로스 도터가 뭔가 딸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원제가 로스트인데 그 단어가 약간 영어 맥락에서는 약간 길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뭔가 I am lost 할 때 정말 그 물리적인 길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맞아요. 심리적으로 길을 잃었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되니까 그런 면에서 다들 뭔가 혼란스럽고 막 정답을 모르겠고 이런 모습들을 통틀어서 로스 더터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뭔가 한국 제목도 번역하지 않고 그냥 로스트 도터 그대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내 영화 보면서 되게 제가 막 좀 안 입고 온 시선으로 살짝 이 영화에 대해서 보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맥락들이 이해가 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거 작품 설명할 때 말씀했듯이 이 작품은 배우 출신 매기 질레날의 첫 데뷔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감독이나 혹시 배우로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 봤었고 네네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 네. 그 딸이 2명이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2명이 딱. 영화가 그래서 이 되게 얼얼하게 영화를 끝나고 나오는데 막 엔딩 크레딧에요. 나의 두 딸과 남편을 위해 남편에게 고마워요. 너무 모순 아니에요? 너무 모든 아니 하지만 뭐 아주 모순인 건 아닌 게 이제 뭐 아, 그럼에도 그쵸,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이 내용이 있으니까. 맞죠, 이제 맞죠. 근데 약간 너무 얼얼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다. 네. 맞아요. 그 맥락상 그렇게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두 딸의 엄마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얘기라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맞아요. 알고 쓸 수 없었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또 뭔가 첫 감독작 치고 너무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음, 놀랐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맞아요. 배우가 죄송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다크나이트 어, 봤는데도 누구였지 싶고 그랬는데 연출이 꽤 세련됐고 뭔가 그래서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나의 작은 시인에게라는 작품에서 나온 걸 봤는데 좀 뭔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딱 뭔가 설명하지 못. 이게 제작이랑 감독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의 작은 시인에게는 제작을 했고 음. 이번에 로스트 도터는 감독을 해서 차차 이렇게. 네, 좀 차차해서 이제 어떻게 다음 작품이 조금 뭘지 궁금하다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대되네요. 나의 작은 시인에게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게 약간 네. 선생이랑 시인인데 애가 엄마가 시를 잘 써서 약간 음. 선생님 키우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되게 또 결이 다르네요. 이거는 또 그러게요. 재밌네요. 근데 뭔가 아까 지우님께서 뭔가 정말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뭔가 당연히 이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고 나름의 의미가 진짜 다 각각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 전국제에서 폐막작으로 상영한 풀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양육의 힘듦과 그러니까 그 워킹맘의 힘듦 있잖아요. 일하면서 애들 돌보고 애들 맡기고 뭐 이런 일들을 진짜 스릴러로 표현하는데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하거든요. 여름 영화네 그것도. 아 여름이라는 걸 느낄 새도 없어요. 진짜 그냥 너무 힘들고 그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아내를 지켜보는 남편이 이제 감독으로서 만든 영화였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주제가 굉장히 뚜렷했다면 뭔가 로스트 도터는 딱히 막 정말 막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한 개인을 너무 잘 드러냈다. 근데 거기에 어쩌다가 이제 뭐 모성애 어쩌고가 에 대해서 생각해볼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좋았던 게 사실 뭔가 모성애를 다루는 뭐 내용에는 어머니에 대한 뭐 정형화된 모습을 되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게 또 정형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의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뭐 문학을 전공하는 이런 생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역할로서 자신의 욕망을 풀어주는 부분에서 단순히 그 주제를 뭐 오성애로서만 국한되지 않아서 너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체성 있게. 네. 그 다음은 저 연출에 대해서도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상 깊은 부분이나 아니면 연출 같은 것 중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레다가 훔친 인형을 이렇게 품에 안아 올리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흙이 왈칵하고 쏟아져 나오잖아. 그래서 옷을 맞아요. 이렇게 샥 묻는데 그게 단순히 기묘하다, 어딘가 이상하다 하는 장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아기가 분유 먹고 소화 제대로 못 시켜서 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되게 생각해볼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기 다루듯이 막 다뤄가지고 그것도 되게 보면서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영화 초반에 되게 인위적으로 느껴졌던 뭔가 장치들? 그러니까 막 매미가 갑자기 내 침대에 나와 함께 동침을 옆에 계시다든지 뭐 갑자기 솔방울이 솔방울. 떨어지는데 그거에 막 상처가 맞아요. 엄청 나고. 얼마나 높은 나무였길래 그러니까요. 상처가 났는지 싶을 정도로 좀 뭔가 여름이 부서지는 걸 표현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약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귤. 진짜 가쁜 귤이 나오잖아. 그니까요. 귤이 갑자기 어디서 그니까요. 나오는데 그게 너무 적절해서 놀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화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레나한테 이제 귤을 끊어지지 않게 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뭔가 삶에 대한 은유 같아가지고 계속 끊어지지 않게 살아가야 돼. 뭔가 계속 살아가야 돼라는 말처럼 느껴져서 뭔가 마지막에 그렇게 귤을 까는 장면이 꽤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조금 저한테 많이 와닿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보통 저도 귤 이런 거 까먹으면 강박적으로 안 끊기게 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삶을 계속 사시고 싶으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삶에 대해 자세가 진짜 포기를 하지 말자 내 삶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저 또한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귤 껍질 문화가 뱀 문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공감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비유도 저도 너무 와닿아가지고 네. 또 마지막 장면에 막 레나가 찔리는데 그 찔린 게 마침 배 쪽이어가지고 피를 막 아래쪽에서 흘리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뭔가 다리 벌린 것도 그렇고 되게 출산의 장면을 재현하려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근데 되게 세련되게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여러모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온갖 힘든 일이 있었지만 살아간다.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솔직히 죽을 줄 저도. 알았는데 아니 왜냐면 시작에는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귤 까고 있어. 그래서 다시 희망을 또 얻었어요. 마지막에 좀 찝찝하다가 끝까지 찝찝하구나 이 영화는 아유 이러면서 했는데 뿅 하면서 귤 껍질 뿅 전화 나 염색했어 이러면서 망했어 이러면서 하여튼 그 전화 부분도 저 이따가 얘기해보고 싶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또 영화를 보다 보면 저 맨날 친구들한테 이런 거 꼭 물어보거든요. 너 거기서 좋았던 장면 뭐야? 아니면 아쉬웠던 거 꼽아야죠. 베스트, 워스트 이런 거. 워스트도 뽑아야 되나요? 저도 워스 꼽기 힘든데. 죄송합니다. 아니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베스트가 그 중후반부에서 올리비아 콜먼이 본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라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요, 진짜. 네. 노래도 알아들으셨어요? 네. 아, 이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검색해서 한 거예요? 네. 와, 열정 있으셔. 노래를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들어봤는데 노래 좋더라고요. 가사도 조금 가사 잘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본조비 노래였구나. 네. 저도 찾아봐 들어봐야겠어요. 네. 그쵸? 저도. 아니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 시야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 너무 네네. 좋아서 안타까웠어요. 아. 그러니까 춤추고 나서 그게 네. 도망가는 그렇게 끝나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가야 돼 이러면서. 너무 즐겁지만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즐기려고 했으나 뭔가 스며들지 못하는 뭔가 그런 모습과 그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잘 느껴져서 너무 좋았지만 좋았기에 더 안타까운 장면으로 남아있어요. 인정합니다. 빠른 수긍.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름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인상 깊은 인물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좀 마음이 가거나 아니면 좀 인상 깊은 인물 있었나요? 비중이 적더라도. 혹은 이상하거나 기묘하거나. 저는 그 레다 역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아하. 제가 조금 그 배우를 좀 좋아하거든요. 올리비아 콜먼이요. 네, 올리비아 콜먼을 아. 좋아해서 더 페이버리 여왕의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좀 작품들을 봤었는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더 파더도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제 1호 팬이 제 1호입니다. 진짜요? 오. 지금 눈빛이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반짝거든요. 진짜요? 정말 올리비아 콜맨 좋아하고 아. 리뷰 됐을 때보다 표정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장난이에요. 어쨌든 아니 그렇구나. 근데 진짜 올리비아 콜먼의 정말 다양한 표정들을 볼 수 있어서 맞아요. 더파더에서도 그냥 정말 너무 잘한다 이런 네. 생각 들었는데 전 그냥 이 배우 덕분에라도 영화관 가서 봐야 되는 영화. 그니까. 그런 생각이 들 맞아요. 뻔했어요. 그럼 어디서 본다? 영공주. 영공주. 가야죠. 여러분 요새 영화가 비쌉니다. 아시죠? 영공주는 얼마죠? 평일 6,000원, 주말 8,000원입니다. 문화의 날에는 5,000원. 이거 진짜 싸다 싸. 거의 두세 배. 거의 일반 영화 값이 15,000원, 14,000원. 조조로 가도 10,000원이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 돼. 저는 그 젊은 아기 엄마한테 가장 저도요. 인상이 깊고 뭔가 생각할수록 눈빛도 눈빛인데 사실은 그 인물도 정말 사실은 뭔가 자기가 가진 속해 있는 집단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동시에 욕망도 실현하려고 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뭔가 그 주인공한테 다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도 이렇게 연대의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하려던 점 이런 게 너무 그래서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인형 때문에 연대가 될 뻔했는데 개를 찔렀다. 개를 찔렀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뭔가 관계가 좀 더 형성될 수도 있었는데 바삭 하면서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 억장 마르르였어요. 맞아요. 갑자기 이 장면. 특히 막 그때 막 거짓말 하고, 그러니까 밝히고
약간 급하다는 듯이 막 말을 쏟아내잖아요. 레나가 막 아 근데 막 이 힘든 거 안 끝날 거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래 인생은 귤이고 인생은 껍질 끊어지면 안 돼. 그리고 근데 그거에 진짜 당신 진짜 미쳤다고 이러면서 도망가는 맞아요. 게 먹장 말을 해였죠. 맞아요. 동시에 또 그런 부분에 현실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거기서 어머나 감동이야 이러면서 막 했으면 오히려 영화로서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현실적으로 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좀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 근데 그 인형 찾는 그들의 그 집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전단지 붙이는 거 보고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아니 이 작은 마을에 전단지까지 붙이는 건 거의 그냥 훔친 사람 연맥이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그니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단지를 인형이 보고 찾아 돌아올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보셨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요. 레다가 인형을 훔친 게 아니고 누군가 가방에 넣어둔 걸 수도 있을까요? 근데 너무 소중히 아니면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옛날 내 딸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부둥부둥 했는데 이걸 찾고 있다네? 그럼 안 줄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맞아요. 그런 상상도 뭔가 납득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집단이 뭔가 레다에게 시련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장치? 왜냐면 너무 좀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거의 분리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현실 맞아요. 불링.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저 정도 마피아 아닌가? 네, 실제로 마피아 같은 집단도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질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막 언덕 위에 막 겁나 고급진 집 짓고 그래서 약간 저 사람들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도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그 사람들 왜 굳이 심어 놓은 건지 그 영화 속에서.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이 아닐 수 있는데 이 인물의 이 혼란함과 길 잃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그게 강조된 게 아닐까?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까지 막 좀 나쁜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비춰주는 방식 때문에 막 사람들 막 다 약간 때려보고 있고 맞아요, 나가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맞아요. 저도 시선의 변화를 엄청 느꼈거든요. 전반부랑 후반부랑 같은 인물들인데도 되게 다 표정이 다르고 그래서 그 카메라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서 뭔가 주인공의 심정 혼란 맞아요. 뭔가 이방인 역시 맞아요. 까미라 그런지 아, 이렇게 이어지는 까미를 근데 이렇게 이방인 맞네요. 그렇죠.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거를 흐름을 뭔가 잘 표현해준 것 같아서 되게 이 연출 아까 얘기를 뭐 못한 것 같은데 이걸 못했네. 이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레다는 어쨌든 이 사회에선 결격 사유가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결격. 죄송해요. 근데 보통 자식을 버리고 나간다는 사실은 그렇게 결격 사유가 큰 인물이니까 아니 왜 결격 사유죠? 그냥 통상적인 세상에 이제 시선에서는 레다는 그렇죠. 라이를 버렸다가 온 사람이고 사실 뭐 레다가 정치를 만약 한다 치면 이것 때문에 막 여론이 엄청 안 좋아져서 자신의 그 입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나눠도 저 사람 나 사실 내 마음속에 있던 그 깊은 상처? 깊은 나의 죄책감, 뉘우침을 교환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난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고 맞아요. 거리를 둘 법한 그런 일은 사실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누구랑도 섞이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온전히 모든 걸 온전히, 공유할 수는 맞아요. 없겠다. 그런 면에서는 진짜 약간 세상 딱히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이방인이 된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안 될 짓을 했어. 이렇게 본인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 레다가 이해가 가요. 그렇게, 그래서 이해가 네.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버리고 간 것도 이해가 가긴 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갔어도 지금 저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힘들었겠지. 그치? 세상이 그렇게 엄마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딸들을 뒀기 때문에 레나도 지금 살갑게 그쵸.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중간에 또 딸들이 진짜 모르죠. 막 등 돌렸을 수도 있는데 네.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깨달음을 딸들도 나이가 좀 있게 23, 나오잖아요. 25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마지막에 막 제가 막 아까 전화하면서 머리 잘 됐다 못 됐다 뭐 망했다 이런 얘기 막 나누잖아요. 처음에 그게 왜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딸들도 그 일을 겪었다고 해서 막 나 어머니랑 나 이제 손절이야 아니 손절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뭐 이걸로서 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딸들도 성숙해지면서 이제 주체적인 삶이나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삶인지에 대해서 딸들도 생각하면서 그냥 어머니의 그런 삶을 존중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지우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패러렐 마더스가 떠오르는데 아. 혹시 보신 분 영공주에서 한 건 알아요. 포스터도 있답니다. 저랑 같이 봤잖아요. 아 맞아. 아니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거기서도 사실 딸을 버린 것까지는 아닌데 거의 방치하는 엄마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딸이 엄마를 진짜 미워하는데 내가 엄마한테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정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레다가 그렇게 딸들이 전하는 거 보면 레다가 딸들한테 노력을 계속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정황상.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흐름에 따라서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그거를 내가 너 어떻게 노력했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화 한 통으로써 지금 우리 관계는 이렇게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네. 이런 맥락으로도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딸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생략이 많이 된 것 같긴 그러니까 해서. 이제 약간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 얘기도 슬슬 다 했는데 저 별점 매기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왓챠피디아에 올려야죠. 와차 이거 친구 맺어야죠. 저희. 그렇죠. 그럼 이거 어때요? 예상 별점이랑 그리고 보기 전 예상 별점이랑 보고 난 뒤에 진짜 별점. 다들 왓챠피디아 있어요. 있죠. 근데 저 어떡하죠? 왜요? 핸드폰 꺼버렸어요. 그러면은 키세요. 기다려드릴게요. 그렇죠. 키시는 게 제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로그인을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저는 팟캐스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끈 겁니다. 배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요. 먼저 키신 분부터 할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상 별점은 3.3. 이고 저는 3.5를 줬어요. 근데 이게 왓챠피디아에서는 3.0, 3.5 이렇게 0.5점 단위로밖에 못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느낀 별점은 3.3이 맞긴 했어요. 오, 정확하다. 네. 무서워 요즘 세상. 저는 예상 별점 3.8. 제가 준 점수 4점. 저는 근데 4점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한 4점과 4.5점 사이였는데 4점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예상 별점 3.5 나왔는데 준 거는 4점. 이유도 좀 더 궁금한데요, 갑자기. 뭔가 4.5처럼 굉장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깝지는 않았다 해서 딱 중간으로. 합리적인데. 아깝지 않은 영화가 4점인가요? 별점 매긴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깝지 않은 영화가 4점이고 조금 아깝다하게 3.5. 혹시 올리비아 콜먼이 나와서 더 점수 주신 거 아니에요? 없을 수 없죠. 그것도 약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예상 별점 3.3이었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걸로 주는 거 말고 저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3.8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얘기하면서 원래는 솔직히 2.5였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하기 전에는요.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속으로 3.0 이러다가 그다음 3.8까지 올랐습니다. 2.5에서 3.8은 거의 추천 안 한다와 추천한다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줄 때가 있어야 돼요. 아니죠. 유연한 거죠, 사고가. 오, 감사해요. 유연한 사고. 멋진 말이었어요. 전 예상 별점은 3.9고 오, 제- 제일 높아. 제일 오, 높아. 네, 높다. 제 별점도 4.5예요. 4.5! 아, 갑자기 내적 친밀감. 아, 취향 맞네. 왜 4.5시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딸들이라면 엄마가 될 생각이 없어도 레다한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게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몰입을 해버린 거죠. 일각상으로. 과몰입. 네. 과몰입 그쵸.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도 과몰입 너무 공감하는 게 저 진짜 막 영화 볼 때 막 이 장면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뭐 의미가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편인데 약간 이 영화는 중간에 정신을 놨어요. 약간 너무 얼얼해가지고 맞아. 너무 막 이입이 되고 이래서 저도 좀 과몰입하면서 네. 가서 악수 한번 하시죠. 연대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페라렐마더스부터 해서. 저희는 찌르지 맙시다. 뭐라고요? 찌르지 맙시다. 당연하죠. 일단 그런 비녀 같은 것도 없다고요. 저는 그러면은 막 사실은 제가 막 아까 좋아하는 장면 막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좋아하는 장면보단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유독. 근데 저는 좀 다른 포인트에 좀 집중이 갔는데 이제 주인공 전공이 그 독일 문학이었나? 하여튼 문학 쪽이었는데 비교 문학 맞아요. 비교 문학이었는데 막 과거 모습에서 예이츠도 인용하고 계속 뭐 까미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 조지면서 그리고 뭔가 그 상대방과 어쨌든 헤어지지만 그 순간에는 공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살면서 이렇게 공명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정말 많지 않다고 느끼는 저인데 뭔가 어쨌든 사랑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한 모습이 나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 하지만 끝나겠지 이들처럼 이런 삶도 또 배워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인가? 모르겠는데 그걸로 전화하는 장면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하죠. 진짜 튀어가지고. 진짜. 진짜 굉장했어요? 그- 저는 사실 좀 기만적으로 아. 느껴졌어요. 오, 왜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가족들 앞에서 그러니까 숨기는 장치인데. 그쵸. 예. 그래서 좀 보고 너무하다. 오. 네, 저는 오히려 좀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인물한테 좀 마음 이입이 심적으로 됐구나. 멀어지게 되는 게 이입을 하다가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문학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이입을 그쵸.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진짜.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주인공한테 진짜 이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입했거든요. 이입해놓고 자기는 이입해놓고서 이거 너무 이기적인 인물 아닌가 했는데 사실은 이타도 저는 어쨌든 이기를 위한 이타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다들 뭔가 공감하시기도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되게 신기하고 와닿네요. 그래서 한 이야기에도 이렇게 나뉘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지금 다들 그러면 인물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뭐 어떤 식으로 레나를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마냥까지는 마냥은 빼고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든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그렇게 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아. 저는 절대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라기보다 맞아. 그냥 내 친구도 저럴 수 있을 것 같고 아. 나도 저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약간 그게 삶이지.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느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현실적이다. 음. 그냥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어,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저는 실제로 진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살면서.
근데 이렇게 영화로서 보여주니까 야 대리만족이 되더라고요. 뭔가 아니 저는 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러면서 맞아요. 저 MC 관두고 싶으신 거 아니죠? 지금 박차고. 근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요즘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 영화 때문에 회의주의에 되게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강화시켰군요. 강화시켰다가 하나 그리고 둘로 정화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보셨나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봤죠. 저 하루에 다 봤거든요. 굉장히 결이 다른 영화를. 네, 5시간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영화로 떠난 여정. 대단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그리고 둘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 건데요. 어때요? 자연스럽죠, 여러분? 네,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